홍만표 변호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샀다는 거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얼마나 어떻게 매입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 사회부 변종국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보도된 걸 보니까 여기죠. 충남 천안에 있는 B라는 타워 어떤 건물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산 겁니까?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층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13, 14, 15층입니다. 네. 자, 13층은요. 14층 먼저 가보겠습니다. 14층은 홍만표 변호사가 24개 가구를 전체 매입을 합니다. 통째로 한 층을 다 한 샀다는 층을 다 얘기죠? 샀습니다. 그 네. 밑에 있던 13층은 홍만표 변호사의 부인이 모두 샀습니다. 또 네. 모두 샀고요. 15층은 홍만표 변호사의 처제로 알려진 네. 분께서 15층에 있는 5가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24채, 5채? 다섯 그럼 이렇게 몇 채인가요? 48에 5, 53채. 이 충남 천안에 있는 B타워에 있는 오피스텔 53채를 한꺼번에 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형 주택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오피스텔인데, 자, 이 건물이군요. 예, 지금 보시는 그 건물이고요. 네. 이 건물이 지금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만 했을 때 지금 4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이제 건물 외경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내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복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모습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천안에 B타워라는 거 많이 샀고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건물도 또 있죠. 예, 다음은 이제 평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택의 C하우스라는 건데, 이것도 1층부터 14층 이상에 되는 굉장히 고층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에서는 홍 변호사가 사실상 운영하고 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홀딩스라는 부동산 네. 업체가 있는데, 네. 이 업체가 1층에서 14층 중에 23가구를 삽니다. 네. 23가구를 사고 1층에 있는 3가구를 홍만표 변호사의 부인이 구매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홍만표 변호사는 이 평택의 C하우스에는 관여를 네. 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용인에도 있죠. 그러니까 충남 천안, 경기 평택, 경기 용인까지 이제 중부권과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는데요. 여기는 홍만표 변호사가 직접 산 거군요. 자기 이름으로. 예, 그렇습니다. 홍 변호사는 D오피스텔, 용인에 있는 D오피스텔의 11층 건물인데요. 11층짜리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6층에서 10층입니다. 6, 7, 8, 9, 10, 5개 층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맨 끝에 있는 방만 삽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어서 뭐 전망이 좀 각별하거나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 가구들만 사들였고 지난 1월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네. 부동산 가치로는 약 11억 원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홍만표 변호사가 이제 검사장으로 떠난 것이 2011년입니다. 5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도 보면 이제 공직자로서 검사장 이상은 이제 재산 공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재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2011년 당시에는 13억 원으로 네. 재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저 보이는 것이 홍만표 검사장이 퇴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검경 갈등이 있었던 시점이지만 굉장히 건강을 돌보지 않고 혼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 때문에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고 네. 나가면서도 저렇게 이제 웃으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13억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보도된 자료만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억 원이 넘어갑니다. 자, 5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됐고 확인된 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80억 이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공개했습니다만 2012년에 개업했고 이듬해인 2013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만큼 수입을 올렸습니다라고 신고한 것이 90억이 넘기 때문에 그 돈이라면 이 오피스텔 다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또 다른 수임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약 네. 400여 건의 이상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받은 돈까지 다 합쳐보면 저희가 지금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요. 손수 변호사. 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 뭐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좀 너무 많은 듯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일단 그 정상적인 그런 수입료를 수령을 해서 이제 그 노동의 대가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세금 처리 다 한 다음에 네. 어디에 사용하든 뭐 소비를 하든 아니면 재테크에 또 투자를 하든 이거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그 재산 가치가 큰 이런 부동산들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곧 굉장히 많은 금액의 수임료를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정상적인 세금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겠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많은 수임료를 얻은 것이 뭔가 부정한 청탁이나 본인의 어떤 인맥 등을 부정하게 활용하는 그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인데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런 거액의 수임료 이번에 세금 신고가 된 거 이외에 뭔가 이제 그 탈루된 그런 그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건 앞으로 이제 조사하면 확인이 되겠죠. 변 기자. 그런데 보통 이런 건 다 뭐 수표, 이런 정도의 것을 뭐 현찰로 거래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수표를 주거나 송금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하면서 오피스달 그 가격을 지불했을 텐데 검찰 조사 결과 뭐 여기서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도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정리를 잘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정리를 잘했을지 혹은 이제 본인이 이 관직을 떠나면서 관직에 이제 미련이 없으니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 농담 아닌 농담을 좀 하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또 뭐 자기는 관직에 그 여한이 없으니 네. 굉장히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또 투자를 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질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변론을 맡으면서 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좀 되는 건데 이른바 전화 변론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건데 네. 좀 화면에도 보는 게 첫 번째 이제 이규태 일강공영 회장입니다. 네, 네. 뭐 여배우 클라라 씨와의 좀 문제가 있었던 네. 이규태 회장인데 네. 이규태 회장이 올해 4월에 국외재산 도피로 추가 기소가 됩니다. 네. 추가 기소가 될 때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한다라는 이제 정황이 포착되니까 홍만표 변호사한테 SOS를 칩니다. 기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알려진 수임료는 약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을 했는데 네. 홍만표 변호사가 선임계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네.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홍만표 카드가 또 결정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가 되면서 이규태 회장을 몰래 변호한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 일단 이규태 씨가 추가 기소되는 그 시점에 홍만표 변호사가 접촉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게 확인된 게 아니라 접촉한, 뭐 만났는지 전화를 걸었는지 뭐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건데 실제 맞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는 후배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은 조만간 이규태 회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조사할 네.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전화 변론으로 이제 나쁜 관행인데 이렇게 보일 상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동양 사태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자, 현재현 회장의 경우도 역시 변론은 맞지 않았습니다만 뭔가 정황이 좀 보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냈어요. 동양 사태 정말 유명한데 네. 그때 사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네. 그리고 부인이었던 이혜경 전 부회장을 또 변호한 것이 아니냐, 네. 몰래 변호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혜경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현재현 회장은 징역 7년을 받았는데 네. 이 중간에 홍만표 변호사가 또 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선임계는 그때 당시 후배 변호사였던 이모 변호사가 선임계를 이름을 올립니다. 선임계에.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접촉한 정황이 아니라 현재현 회장에게서 돈이 움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검찰이 말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박성호 부국장께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결국에는 홍만표 변호사가 수사를 하고 관여하는 수사 선상에 있는 그 검찰 계통에게 특히 이제 후배들일 테니까 전화를 걸어서 좀 알려달라 내지는 좀 선처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전화를 받는 검사들은 선배 검사가 전화를 한단 말이죠. 거절하고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종종 그렇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없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특히 이 경우가 이제 어떤 일종의 정관 예우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사를 둘러싸고 지금 검찰 분위기는 오히려 더 가장 곤혹스럽고 네. 사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주 그 검찰이 원칙대로 해서 네. 정말 어찌 보면 더 세게 제대로 수사를 해서 내놔도 이게 정말 제대로 수사됐느냐 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검찰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동양그룹의 딸이었죠. 이혜경 전 부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만표 변호사와 잘 알고 지냈다.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 삼척인가 이제 동양인 연고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았는데 그분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뭐 말했습니다.
기록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선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기록대로였고, 근데 지금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스위스 저축은행 사건 당시에도 지금 뭐 몰래 변호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네. 있고요. 검찰이 지금 홍만표 변호사가 수임했던 400여 건의 수임 내역을 전부 다 지금 뒤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참 네. 결론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의 정말 관심이 높아만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홍만표 변호사랑 수임했던 이 모든 사람한테 검찰이 전수조사하다시피 한다면서요. 일일이 모두 다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로 수임했느냐, 그것과 홍만표 변호사가 그 보고한 것, 그 숫자가 맞는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검찰로서 더 이상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저 선배를 어떻게 후배들이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여론도 있지만 네. 지금 국민들이 정말 현재 법조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호락호락하게 넘어갔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검찰도 이왕 칼을 뽑은 거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 같습니다. 자, 전수조사 시작됐습니다. 과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참 아이러니죠. 이렇게 가장 고강도 수사를 주로 맡았던 홍만표 검사가 변호사가 된 뒤 그 반대편에 서게 됐다는 것.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